김병진의 바다 낚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태까지 쭉 해왔던 낚시에 관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걸 떠나 가지고 아주 다른 세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낚시를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낚시 그거 무슨 도움 되냐, 운동 되냐,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낚시 다니냐. 아마 지금 낚시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은 얘기 들을 거예요. 도대체 하등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거 왜 하냐고.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낚시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낚시를 이해를 못해요. 이 낚시의 즐거움, 좋은 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낚시란 또는 낚시의 매력, 또 낚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기법 가지고는 박사학위 논문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지도교수하고 상의한 결과 제가 정했습니다. 뭐냐면 낚시의 토너먼트 경기, 쉽게 해서 낚시를 하면은 인간의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치나, 뭐가 좋은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논문을 받았는데,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낚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혹시 낚시 모르시는 분이 뭐 낚시 한량같이 말이야 왜 하고 다니냐고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할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가볼까요? 코사인, 탄젠트, 인수분해, 집합, 함수. 이거 지금 사회에 제 나이나 40대나 돼서 진짜 연구소에 계시지 않은 분 치고 일반 사회생활 할 때 이거 가지고 사회생활 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한다 그러대. 우리 이제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영어 배웁니다. 그것도 문법. 머리 아프게. 여기 여자분들 만약에 보시면 내가 묻겠습니다. 집에서 가사 일할 때 코사인 탄젠트 가지고 밥을 짓거나 영어 가지고 집에서 밥을 짓거나 하십니까?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우리 사회생활 합니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수학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요것만 있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영어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국인 만나가지고 또는 내가 영어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거나 그쪽 파트가 아닌 바에 영어 쓸 일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폼 내기 위해서 땡큐, 오케이 그 정도? 그게 우리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대학교까지 공부했을 때 배우는 학문의 90%도 못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왜 할까요? 거꾸로 제가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여자들도 쭉 앉아 있으면 그러거든요. 너 그거 나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응? 아니면 데이트할 때도 이런 거 가지고 코사인이 뭐가 나고 탄젠트 뭐가 나고 제곱근이 어떻고 얘기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막 그래요. 그게 어떤 사회의 기준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낚시는 뭐냐? 낚시를 하면은 삶에 또는 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거꾸로 그랬어요. 아니 우리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영어 쓰고 못 쓰고 해가지고 내가 나이 60 넘어도 그거 별로 쓴 적이 없다고. 그거는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거꾸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는 그 공부한 항목이나 이 낚시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낚시의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보통 그 취미 생활 있지 않습니까? 낚시도 취미입니다.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먹고자 하고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회를 치고 뭐 해서 이 먹고자 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약간 이거는 어부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낚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낚시터에 가가지고 고기를 낚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은 취미 쪽이에요. 지금 저희는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먹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업을 하는 거예요. 취미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3대 본능이 있어요. 식욕의 본능이 있어요. 성욕의 본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3대 본능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취미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들어갑니다. 보통 취미생활은 이성에서 출발을 해요. 내가 스키를 탄다,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그 취미생활을 만듭니다. 거의 지구 위에 있는 취미생활을 보면은 뭐 꽃꽂이도 좋고 바둑 좋고 모두 좋아요.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이 낚시는 이성에서 스타트가 되지 않은 겁니다. 뭐에 스타트가 됐냐? 본능에서 스타트가 돼버렸어요. 유일하게 취미생활 중에서 본능에서 스타트된 취미생활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낚시입니다. 그럼 이 본능, 이게 인간의 3대 본능 요소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식욕. 식욕에 이 수렵 본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농경을 해가지고 뭐 쌀을 짓거나 그 외에는 수렵이었었거든요. 그것이 그 옛날부터 내려왔었다고요. 그 수렵 본능이 딱 2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동물을 잡는 거,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거. 저희가 하는 낚시는 인간의 3대 본능 중에 하나는 식욕의 수렵 본능이 바로 물고기를 낚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의 취미하고 본능의 취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성의 취미는 연대가 맞아야 돼요. 즉 뭐냐면 요거는 그룹화가 돼요. 연령층.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 치는 그룹인데 뭐 유치원생이 테니스 못 치잖아요. 근데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낚시는 유치원생서부터 시작해서 8순, 뭐 체력이 좋으면은 9순도 되겠죠. 8순 할아버지까지 유치원하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즐길 수 있는 게 낚시예요. 그러니까 층이 상하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폭도 대단합니다. 남자, 여자. 추석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휴무가 길잖아요. 그럼 집에 가족들이 다 있어요. 테레비가 만약에 한 대예요. 근데 바둑이 참 좋아요. 그 남편은. 바둑을 보는데 딸내미, 와이프 바둑 안 해요. 드라마 보자 그래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 뭐 그러니까 각자가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낚시 관련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배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든 뭘 하든 간에 수렵이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침이 없는 사람도 그냥 봐요. 그거는 반대 안 해요. 아, 멸치 저렇게 잡는 거구나. 참치는 양놈들 저렇게 잡네. 붕어 저렇게 잡네. 그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재밌냐면은 지금도 이 본능의 이 취미는 생명력이 무지하게 길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동물의 왕국이 있었어요. 인기 많았습니다. 뭐 사자가 뛰고 하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동물의 왕국이 있어요. 이거 보는데 거부 반응 별로 없어요. 다들 괜찮다 그래요. 아주 좋아하는 거나 아주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본능의 취미는 상하, 좌우, 지위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문제점이 하나 갖다 하겠습니다. 본능의 취미의 문제점. 매너가 없어요. 왜? 이성으로 스타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스타트한 그 취미생활들은 나름의 매너를 지켜요. 근데 우리가 낚시터 가면 짜증나잖아요. 뭐 얘기를 들어서 내가 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이쪽은 뭐가 휙 날라 들어와. 그럼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그러면 이게 당신이 당신 바다요 하고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이다 보니까 이 본능에는요. 동물들 있죠. 도덕관념 있나요? 없어요. 강자가 왕인 거예요. 그 취미생활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세고 의견 충돌하면은 틀려도 내가 맞다고 빡빡 우기고 그런 취미생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이제는 뭐냐면 매너의 세상, 도덕을 지키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데 이것만 자꾸 늦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도 몇 명은 그 매너를 지킵시다, 뭐 합시다 하고 나오는 게 또 이 낚시예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뭐 잘났다고. 응? 하여튼 이 낚시의 취미 생활에는 말 많고 파벌 많고 하루도 조용한 날 없는, 남이 많이 낚으면은 기분 나쁘고 뒷말 많고 이러거든요. 왜 다른 취미는 딱 보면은 말이야 약속 어느 정도 매너도 지키고 남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정도면 내가 피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잘 부딪혀요. 뭐 조금만 하면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나서 얘기하고 낚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쌈판 벌어지고 말싸움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버리고 유독이 심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겁니다. 이게 본능의 취미구나. 그래서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은 남녀노소가 만나가지고 유일하게 그래도 그냥 보고도 즐길 수 있는 취미구나. 여러분들 이거 있죠? 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민물 낚시 누가 해요. 근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고기 나오니까 뒤에서 서서 구경해. 두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그래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 남 낚시하는 거 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뒤에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이걸 제가 이해하고 나서 인간의 본능 중에 나오는 취미라는 건 왜냐? 이 사람은 대리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낚시예요. 낚시는 그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본능이기 때문에. 첫째, 이제 하나씩 이제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낚시는 본능의 침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매너도 좀 떨어지고. 왜? 본능은 이성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조금 매너를 좀 어긋나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좋은 매너를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이게 이해력과 배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취미생활이에요. 그리고 6살짜리 꼬마하고 할아버지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해요. 같이 낚시를 가는데 6살짜리 꼬마가 할아버지 나 이거 바늘 이거 어떻게 묶어? 그거 좀 가르쳐줘. 할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미끼는 이렇게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그 꼬마하고 같이 놀아요. 지금 6살 꼬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취미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낚시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자들도 이것도 본능이 있어요. 왜냐? 낚시를 해서 가지고 온 물고기를 요리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 저건 내가 하는 요리는 저렇게 낚는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낚시는 본능의 취미죠. 됐죠? 그러면 낚시가 인간에 도움을 주는 거,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인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묻는 건데, 첫째 물은 게 다른 건, 그 운동도 안 되는 거 말이야, 그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낚시에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낚시란 말을 갖다 잘못 오해하면 큰 미스가 나요. 이 낚시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상어 있죠? 쉽게 말해서 들어갈게요. 아주 편하게. 공치라 그래야 되겠네? 갈치, 대구, 뭐 고등어도 좋고, 뱅에돔, 감성돔, 바닷속에 있는 모든 대상어 하나하나가 스포츠로 봤을 때는 그 대상어 하나가 구기 종목 하나입니다. 뱅에돔 낚다가 갈치 낚으러 갑시다. 축구하다가 자치기 하러 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배구하다 농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낚시예요. 그럼 낚시 가자가 아니고 사실은 요번에는 우리가 바다로, 그것도 갯바위로 뱅이돔을 낚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낚시 가자 그러면은 야 우리 운동하러 가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낚시가 너무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연에 있는 것이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물고기는 전부 다 낚시인데 낚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따지면은 하는 게 틀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가서 스키 타는 사람이 보드 타는 거하고 틀리듯이 종목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포츠는 종목을 구별을 다들 잘 하시는데 낚시는 이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냥 낚시면 다 낚시로 보시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낚시는 구기 종목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낚시를 하면은 좋아지는 것. 이거는 판명됐어요. 제가 논문을 하면서 이 낚시를 하기 전에 시합을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이게 피를 뽑았어요. 주사기로 3개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팩트가 있어요. 뭐 젖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전부 다 했을 때 정신적, 육체적, 이거 검사하려고요. 운동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갖다가 피를 뽑아요. 그 다음에 낚시를 8시간 한 다음에 다시 피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팩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치를 갖다가 가져가니까 정신적이라도 굉장한 다름이 있고 육체적도 다르더라고요. 그럼 뭐야 이거? 운동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정신적 운동하고 육체적 운동. 그런 게 있어요. 사무실에서 8시간 막 업무를 보고 하면 머리가 무지하게 피곤한데 낚시는 8시간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생각하고 뭐 하고 오게 되면은 머릿속이 이렇게 산뜻해요. 그러면 그 8시간 서 있어가지고 갯바위 낚시를 하고 오는데 아마 다른 데 가가지고 8시간 서 있으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도 8시간 보라면 힘들 거예요. 근데 낚시는 할 때 보면 8시간을 서 있어도 힘이 안 들어요. 그것을 갖다가 피를 뽑아가지고 쭉 검사를 했더니 인간한테 좋더라 라는 게 제 논문이에요. 궁금하신 거는 이 논문이 그 국회 도서관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이제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거기 도서관에 들어가도 누구든지 오픈돼 있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요. 자, 제가요 이 낚시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군데 와가지고 이제 강연회를 해달래요. 해양수산부 인재개발연구원이 있어요. 특허청 농림수산부. 왜냐하면 이 수산이 있다 보니까 이 낚시 쪽에서 여러 가지 발명 특허 뭐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낚시를 좀 알아야겠대요. 그래가 특허청 농림수산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7분인가 8분이 아주 고위층에서부터 전부 다 오셨는데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명함을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95%가 전부 다 여기 박사야. 깜짝 놀랐어. 아니 여긴 왜 이렇게 박사가 많이 모여 있냐고 그랬더니 이 특허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하려 그러면은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공무원에 이렇게 박사가 많이 몰려 있는 집합은 처음 알았어요. 이 특허층이 그렇게 많은 거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대한민국 낚시 박사 1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가와 국립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낚시 강의, 낚시를 아는 낚시인들한테 강의하는 거 제일 쉬워요. 근데 이 낚시를 모르는 사람한테 낚시를 얘기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뭐가 있냐면 일본 어떤 경영자 협의회가 있었어요. 강연의 제목 낚시로부터 배우는 경영. 일본 경영자들은 좀 나이들이 많아요. 거기 한 7순 되신 분, 8순, 그 다음에 50대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있는 데 가서 한 3시간 강연을 했어요. 그게 불과 작년 1월 달이었어요. 이게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고 이 특허청이나 농림해양수산부에서도 이거 다 못 갔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강연회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CEO 과정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 낚시가 뭐가 좋은지 강연회 이렇게 이제 갔었거든요. 그거를 엮어가지고 결론을 제가 한번 확 내버릴게요. 낚시를 하게 되면요, 테크닉이 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발달되는 게 기획력입니다. 조금 신기하죠? 낚시하면 기획력이 발달해? 저는 이거 우리 딸을 봐도 알아요. 우리 딸을 어렸을 때부터 낚시 시켰더니 이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판단력이 빨라져요. 응용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코사인, 탄젠트, 뭐 제곱근, 영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문법 이거 왜 하냐고. 사회 나와서 별로 필요도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뭐 나가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거 이거 사회에 나와가지고 별로 필요한 거 없거든요. 근데 뭐 기말고사 보고 뭐 시험 다 본다고요. 말씀드릴까요? 그 실시 쓰지도 않는 거 왜 이거 하냐고. 이거 할 때 코사인이나 탄젠트 풀어야 돼. 집합 풀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사회생활 나가가지고는 뭐에 도움이 되냐면 바로 살기 위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기획력도 발달해, 판단력도 나타나, 응용력. 더 나아가면 뭐냐면 창의력이 나와요. 이해력까지 발달해요. 제가 강연에 나가면 이걸 얘기를 해요. 낚시를 하게 되면 기획력, 판단력, 응용력, 창의력, 이해력이 좋아진다. 왜 좋아지냐? 낚시를 하는데. 그럼 거꾸로 제가 물어봐요. 코사인, 탄젠트 인수분해 하는데 사회 나가지고 이거 다 써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하려면 기획을 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하다못해 고구마를 사더라도 기획을 해야 돼요. 나갈 때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가방을 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은 얼만큼? 시세는 얼마일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전부 기획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는 거 다 기획이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이 끝나면 판단을 해야 돼요.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그리고 기획력 이것도 됐어. 근데 실제 가니까 안다는 게 있어요. 미처 생각 못했던 거 응용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그 순발력이죠. 그러니까 응용력 이것까지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 머리가 더 좋으신 분은 이제 창의력도 가고 이제 이해력 가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낚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만큼 생각을 하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까요? 일산에 사는 사람이 완도에 감성돔을 낚으러 가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획을 해야 됩니까? 물때 봐야죠. 날씨 봐야죠. 가는 차량 봐야죠. 내려가가지고 미끼, 밑밥, 포인트, 선박, 만약에 장소를 몰라면 가이드, 얼마큼 많은 체크 항목이 있는지 이게 다 기획이에요. 그랬을 때 날씨가 나빠. 그러면 완도에서 저쪽으로 옮겨야겠네. 판단력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응용력은 뭐냐면은 갔는데 생각보다 틀려. 선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A란 포인트 내가 하는데 내려줘라 했는데 B 포인트라는 데를 내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응용해야 되잖아요. 채비 가져갔는데 다 준비했는데 빠졌어. 예를 들어서 찌멈춘 고무가 빠진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응용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디 가서 만들든지 그 안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창의력을 써가지고 만들든지. 낚시는 갈 때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잘하는 그 업무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기획의 최고가 뭐냐면 여행사입니다. 사람을 모집해서 내가 뭐 방글라데시를 데리고 가든 인도네시아를 데려가든 미국을 갔든 호텔이니 뭐니 전부 다 기획하잖아요. 회사도 기획을 하고. 그런데 여행사에서 그 기획을 많이 하는 여행사에서 유일하게 손못대는 장르가 있어요. 낚시를 손못대요. 할 수가 없어. 항목이 너무 많고 어려워. 다른 거는 이렇게 툭툭툭툭툭 생각해서 가는데 낚시 많은 여행사에 가서 손을 못 대요. 여러분들 여태 가서 낚시해서 여행사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이 여행사도 손을 못 대는 낚시입니다. 그만큼 기획이 어렵고 이게 자연가야 하기 때문에 이 판단력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여행사가 다닌 데는 다 인공적으로 만든 데 다닌단 말이야. 근데 낚시는 그냥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갯바위 같은 거. 그리고 현장에서 100% 만족을 안 되니까 거기서 응용력을 많이 발휘할 부분이 많아요. 자, 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딱 들어보면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낚시를 모르시고 뭐 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 얘기 해드려요. 가능한 또 젊은 부부가 있어서 결혼하시면 아이들 태어나면 꼭 낚시를 시키세요. 이게 과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모든 생업을 때려치고 그리 가면 문제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좋아진다고. 왜? 이게 본능의 침이다 보니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싫어도 대리만족하려고 하고 구경이라도 해요. 그러면서 간접 경험으로 이걸 또 배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리더십을 가지고 또 팀을 이끌고 또 팀을 쫓아가더라도 어떤 제안을 할 때는 낚시만큼 참 좋은 취미가 없겠다. 왜냐면요, 기획력 따로 이렇게 배우는 게 없잖아요. 이거 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학하고 영어하고 우리 배우잖아요. 뭐 역사로도 갈게요. 아니 광개토대왕하고 을지문덕대왕이 뭐 그 장군이 있었을 때 이분들이 했던 걸 가지고 내가 살면서 그분들의 역사를 쓰는 게 몇 가지입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삼국지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읽잖아요. 나하고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소설을. 그것은 무엇이냐? 그 간접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살면서 기획하고 판단하고 응용하고 창의력도 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는 낚시라고 보고 있다고요. 왜? 다른 건 이성의 침이고 이거는 본능의 침이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게 뭐냐면은 상하, 좌우,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낚시입니다. 단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약간의 이거 많은 도덕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매너 이런 것이 플러스가 되면은 더더욱이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본능의 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거꾸로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저런 데 가서는 매너가 없으니까 서로 짜증나는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낚시가 바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낚시 기법이라든지 뭐 밑밥 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막 알려줬잖아요. 그거 가서 현장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제 말대로 됩니까? 조금씩 어긋나고 빛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벌써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 눈치 보는 기획부터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와이프를 갖다 이해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기획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비율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대단하잖아요. 이 기획력. 잘못 기획했다가는 낚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낚시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은 결국 이 낚시라는 것이 참 인간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저는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는 기획, 판단, 응용 이렇게 나왔죠. 이게 어느 정도 문화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저희가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를 하면은 기획력이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제 논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도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는 이제 종합예술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타 장르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열거를 좀 했습니다. 이걸로 하고 마치겠는데 이 낚시를 하게 되면은 그 첫째 이 낚시의 이 역사가 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하다 보면 이 역사 공부가 돼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태공망, 강태공이죠. 그러니까 뭐 이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주변 역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교양. 이 교양은 이 미국과 영국에는 이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뭐 한량이다 그러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걔네들 그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리셉션도 하고 모이잖아요. 그 남자들이 이제 그 낚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난 낚시를 전혀 몰라. 쉽게 말해서 골프를 얘기하고 축구를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거기는 그 어렸을 때 이걸 배웁니다. 이 낚시에 대해서 하나의 필수 과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이 낚시에 대해서 이제 문화도 이게 많아요. 이거 내가 잠깐 좀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낚시는 뭐가 있냐면 식문화가 따라와요. 생선 가지고 요리하는 식문화. 이 문화가 또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각국마다 낚시의 그 조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 조법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예술이 있습니다. 낚시 때문에. 뭐냐면 우리 전통 낚시대 있죠. 견지 낚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국 나라마다 그 나라의 낚싯대를 만들 때 뭐 자개를 박는다든지 하는 이 전통 예술이 이제 그 낚싯대마다 이제 들어가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의 낚싯대를 만들자. 뭐 정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가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림. 이 낚시하는 모습의 그림이 우리 그 보면 있어요. 김홍도 뭐 우리 그 그림 이렇게 딱 보면은 강에서 낚시하는 그 옛날 그림들이 막 있거든요. 소재가 낚시하는 게 대상이에요. 그러한 그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칼라워탁 같은 거. 그것도 하나의 그 장르예요. 물고기 가지고 장르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해안 같은 데 가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산호 쳐다보니 아니면은 아주 그 때깔 좋은 물고기 찍는 그 사진. 벌써 이게 올 때 봐도 다른 장르에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문학. 낚시에 무슨 문학이 있냐고. 있어요. 노인과 바다. 해밍의 그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백경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이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쓴 소설, 유명한 소설들 그냥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거는 정말 그 인정받은 그런 소설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이 낚시에는 과학과 기술이 있습니다. 낚시대 옛날에 대나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카본대가 나와요. 보론대가 있었어요. 위스카라는 그 아주 그 첨단 소재도 있었고요. 낚싯대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만한 과학 기술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우리 릴 있잖아요. 릴에 들어가는 그 베어링의 재질. 이거 전부 다 응용 과학 기술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나은 릴, 좀 더 나은 낚싯대, 가볍고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먼저 시간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낚싯줄, 그것도 얼마만한 과학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7번 동식물, 이건 자연생태학이에요. 파브르, 곤충학자 있죠. 우리도 이쪽에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고기 학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태학, 과학, 물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연과학을 갖다가 웬만한 거 하다못해 낚시를 하다 보면 이 태풍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태풍의 정보라든지 날씨를 보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밑에가 있잖아요. 자연하고 환경을 공부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미지의 세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가미가 없어가지고 물속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도 임의로 내가 물고기가 되어서 생각하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자연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아가서는 뭐가 있냐면은 스포츠. 이게 왜 스포츠가 되냐면 종목이 많잖아요. 낚시의 그 어종에 따른. 그 중에 이 베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요. 베스 낚시는 참가비가 여러 대회가 있지만 5,000불이랍니다. 1인당. 그리고 500명 모인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게요? 1인당 한 600만 원은 되겠죠? 그래가지고 1등 하면은 100만 불을 받는데요. 10억. 토너먼트 게임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에돔 토너먼트 대회를 해가지고 상금을 이제 걸고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최고의 대회는 예전에 그 모 대회에서 1등 상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포츠로 들어갔을 때는 상금을 걸고 하는 프로의 세계인 토너먼트 게임을 합니다. 이 전체를 갖다가 저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종합 예술이라 그러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이 항목을 마음에 들어해요.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낚시를 하게 되면은 첫째, 치매가 예방돼요. 왜 그러냐? 이 손은 제2의 뇌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를 하게 되면 요 채비 만들고 뭐 만들고 이 손동작이 엄청나게 그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디테일이 빠져도 되는데, 낚시만은 요게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7순이 되든 8순이 되든 눈이 안 보이더라도 이건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게 그런 현장에서 그걸 갖다가 낚시하는데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다는 거는 되긴 되겠지만 상당히 그런 경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손은 제2의 뇌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를 익히는데 12시간이 걸리는데 손과 같이 하다 보면은 이걸 4시간으로 팍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그 내리는 시그널하고 손하고 이 맞추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하다 보니까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쭉 생각해 봤어요. 제 선배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건 낚시하는데 말이야 오래 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갯바위 낚시하는 야마모토 하치로 명인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떡붕어 낚시하는 자기 선배들 보니까 나이가 7순 정도에서 8순 넘어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대요. 근데 갯바위 하는 사람들은 거의 8, 90은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답이 됐네요. 제가 이제 갯바위를 하면서 이제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서 그거 하게 되면 뭐 관절이 아프고 천만에요. 갯바위 딱 올라가면요, 발가락 5개가 다 따로따로 놉니다. 중심 잡으려고. 조금이라도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일부러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위험하니까요.
근데 갯바위 낚시는 가요. 근데 떡봉 낚시 하는 분들은 딱 앉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배님, 그 스승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수명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갯바위 낚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걸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갯바위 낚시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 사람을 별로 못 봤대요. 아직까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좀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린아이들이 이 낚시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행력, 뭐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 사고가 증진돼요. 생각하는 게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있죠. 제 딸 때문에 저 알았어요. 우리 딸을 6살 때부터 내가 낚시대에 데려갔는데, 요 녀석이 이제 어느 정도 딱 크다 보니까 낚시를 가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생인가 했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산을 3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우산 그거 왜 가져가냐고. 그것 하나면 됐지 뭐 3개씩이나 가져오니까. 아빠는 몰라서 그런데요. 왜 그래? 이제 어린아이니까 얘기해. 아니, 아빠 쫓아가 봤더니 갯바위에서 오줌 눌 데가 없대요. 남자들 거기 다 서 있고. 그럼 자기 어떡하냐요? 그래도 여잔데. 우산을 3개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 피면은 안 보일 것 같더래요. 소리는 날지 몰라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걸 잔머리라고 생각해야 될지, 얘가 이 생각이 앞으로 나간 건지. 그래서 데리고 다녔더니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더라고요. 저희 딸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제가 아주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조금 쇼크 받았어요. 와, 이게.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걔 나름대로의 기행력이었고 판단력이었고 응용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할까요? 이 녀석이, 우리 딸이 대학교 때 졸업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거 딸 자랑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졸업 전시회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얘가 이제 서예과를 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아빠 얘기할 게 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과에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는 말이 안 통한대요. 왜 안 통해? 그랬더니, 아니, 졸업 준비를 하게 되면 뭘 빌리고 뭐하고 쉽게 말해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한대요. 여자친구 애들은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녁에 오늘 가서 뭐 먹을까? 이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기획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얘가 다른 애들보다 이게 몇 년 빠르구나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오더라고요. 아, 이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고, 생각하는 방식이 발달을 했구나. 나는 그걸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끌고 다닌 거예요, 그냥 낚시터에. 근데 걔는 걔 나름대로 가서 고생을 하니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치매 예방. 저는 이제 저를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팔순 때 치매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모르모토로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험. 낚시를 하면 이 모험의 세계에 확 들어가 버려요. 왜냐? 미지의 세계. 지구상에는 미지의 세계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첫째가 우주입니다. 우주의 세계가 미지의 세계고, 2번째가 물속이에요. 우리가 이 물고기를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돼요. 물고기를 낚으려고 이 미지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뱅에돔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조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렇게요. 12번째, 여행하고 관광. 낚시 자체 가는 것이 여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갯바위 낚시 가면은 기암 계속 절경은 다 보지 않습니까? 일부러 거기 가서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돼요.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여행 가서 절경 갖고 관광하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그 제주도 범섬 같은 데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관광 그 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범섬에 굴 보면서 와 와가서 할 때 보면은 야 저걸 우린 노상 보는 건데 저걸 보고 와 거린다. 웬만한 절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본 절경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좀 그 갭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갯바위 낚시는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수양. 낚시를 하게 되면 고독이 벗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면서 고독이 아닌 게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은요, 남들이 오면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 같죠. 정신을 집중해서 낚시하는 사람은 본인하고 무수한 대화를 합니다. 남들하고 대화하는 거, 집에서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거 저리 가라요. 이게 왜 안 낚이지? 뽕돌을 빼봐, 달아봐, 미끼가 있어, 없어? 다시 넣어볼까? 조류가 빠른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엄청난 질문을 하고 엄청난 대답을 해요. 14번째 교류. 무슨 교류냐? 낚시는 영어, 무슨 그 나라 말 다 필요 없어요. 세계 공동 언어입니다. 그냥 낚시 얘기 딱 가가지고 하게 되면요, 손짓 발짓으로 다 통해요. 제가 발리, 인도네시아 갔는데 낚싯대 피니까 와가지고 손짓 발짓 눈치로 전부 다 두드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느꼈을 때, 와 이거 정말 재밌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5대양 6대주라 그러죠. 대륙이 6개로 나눠져 있고 대양도 5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뭐 인도양, 태평양 뭐 해가지고. 그러나 물은 다 연결돼 있어요. 물은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 공동 언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구적 가치. 이게 왜 항구적 가치가 있냐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리 연결되고 저리 연결되고 이런 다양한 장르가 이게 연관이 되면서 논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구적 가치가 이 낚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기 낚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낚시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를 낚시 안 하는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우리가 하는 취미는 지구상에서 2등이 안 갈 정도로 좋은 취미라는 것을 조금 피력하고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진의 바다낚시였습니다.